카타르의 물 위기,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카타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긴급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카타르 대학교 환경공학과에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현재 카타르의 담수화 의존도가 99.9%에 달하는 가운데 향후 10년 내에 심각한 에너지 위기와 환경 재앙이 예상된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를 발표한 누라 알카타니 교수는 기존 담수화 시설로는 급증하는 물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며 대안적 수자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하수 탐사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학계는 여전히 이러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카타르의 물 안보가 국가 존립과 직결된 문제라며 즉각적인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담수화에만 의존하는 현재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새로운 해결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감동열차TV의 나레이터인 저 서진이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저의 원동력이 됩니다. 현재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라 알마이너스 카타니입니다. 카타르 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지난 15년간 중동 지역의 수자원 문제를 연구해왔습니다. 제 연구실 벽면에는 카타르의 기후 변화 데이터가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매년 상승하는 기온, 감소하는 강수량, 그리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물 소비량. 이 모든 수치들이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카타르는 물 위기의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정부 관계자들 앞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카타르의 하루 물 소비량은 50만 톤에 달하며 이는 10년 전보다 2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담수화 시설이 이 모든 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문제는 에너지 소비량입니다. 담수화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는 국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보건부 차관이 회의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현재 시설로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데 왜 이런 우려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괜찮지만 인구 증가율과 기후 변화를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향후 10년 내에 물 수요는 현재의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담수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에너지부 관계자가 반박했습니다. 담수화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태양광 발전으로 에너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계산해봤습니다. 현재 기술 발전 속도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었죠. 특히 여름철 최대 수요 시기에는 현재 시설로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동료 교수와 마주쳤습니다. 아흐메드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누라,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부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미 걸프만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연구실에서 혼자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연구가 틀렸을까요? 혹시 정말 과도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카타르는 분명히 물 위기를 맞을 것이고 그 시기는 생각보다 빠를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카타르만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10년 후, 아니 어쩌면 5년 후에는 현재의 담수화 시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부와 학계의 무관심 속에서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독자적으로 지하수 탐사 연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카타르 국립도서관의 고문서 보관소에서 며칠을 보내며 옛 지질 자료들을 뒤졌습니다. 먼지 쌓인 고서들 사이에서
진주 같은 정보들을 찾아내는 작업이었죠.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18세기 오스만 제국시대의 지도에서 현재는 사라진 오아시스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카타르 중부 지역에 대규모 오아시스가 존재했다는 기록이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우물이 아니라 거대한 지하 대수층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지도에 표시된 오아시스들의 위치를 현재 지형과 비교해보니 특별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베두인족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90살이 넘은 하산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이 땅 깊은 곳에는 큰 강이 흐르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강은 모래 아래 숨어 있다고 하셨죠.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의 사막 한가운데에도 야자나무가 자랐고 낙타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큰 샘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이런 구전들과 고문서 기록들을 종합해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오아시스들은 모두 특정한 지질학적 구조를 따라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지하에 거대한 대수층이 존재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증거였습니다. 현재의 지형과 과거 오아시스 위치를 중첩해 분석한 결과 지하 대수층의 추정 경로까지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지질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현대의 위성 영상과 과거의 지도를 겹쳐놓고 분석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하 100m에서 300m 사이에 거대한 안반층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물이 저장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카타르 반도의 중앙부를 관통하는 고대 하천의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실제 탐사를 통해 지하수의 존재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자금이었죠. 정부 지원을 받기는 어려웠고 개인 연구비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국제수자원학회에서 한국의 지하수 탐사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최첨단 탐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중동 지역의 지하수 연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바꾼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팀의 기술력과 경험은 제가 찾던 해답의 열쇠였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국제수자원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K워터텍의 김민호 박사를 만났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하수 탐사 기업의 연구 책임자였죠. 김 박사는 제 연구 자료를 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20년간 중동 지역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그의 경험이 제 연구의 가치를 단번에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데이터네요. 한국도 비슷한 지질 구조를 가진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성공적으로 지하수를 찾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김 박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카타르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교수님이 분석하신 고대 하천 경로는 매우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한 사례와 거의 일치하는 패턴입니다. 한국팀은 이미 중동 여러 지역에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막 지역의 지하수 탐사에 특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죠. 그들이 개발한 3차원 지질 레이더 시스템은 지하 500m까지 정확하게 탐사할 수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보여준 프레젠테이션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란 등에서 성공한 프로젝트 사례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불가능해 보였던 곳에서 풍부한 지하수를 찾아낸 사례들이었죠. 협력 제안을 받았을 때 망설였습니다. 아직 카타르 정부의 승인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외국 기업과 협력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설득력 있게 말했습니다. 우선 소규모 시범 프로젝트부터 시작해 보시죠. 성과가 나오면 정부 승인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모든 프로젝트가 시범으로 시작했어요.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카타르로 돌아와 동료들과 상의했습니다. 대부분은 반대했습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었죠. 특히 수리학과 타리크 교수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우리 대학의 명성에 타격이 클 것이라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질학과 파루크 교수만은 지지해 주었습니다. 누라, 때로는 모험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 같습니다. 과학 발전은 항상 도전에서 시작되었어요. 며칠간 고민한 끝에 결정했습니다. 한국팀과 함께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카타르 대학교 부지에서 소규모 탐사를 실시하기로 했죠. 만약 여기서 지하수를 찾아낸다면 더 큰 프로젝트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대학 부지라면 실패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성공한다면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김 박사 팀이 카타르에 도착했습니다. 총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었는데 각자가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였습니다. 지질학자, 수문학자, 물리 탐사 전문가,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까지 완벽한 구성이었죠. 가져온 장비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트럭 크기의 지질 레이더부터 휴대용 수질 분석기까지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김 박사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수님의 연구 자료를 보니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기술이면 96시간 내에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6시간, 바로 나흘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김 박사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니 기대가 되었습니다. 시범 프로젝트 소식이 알려지자 예상치 못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대학 내부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환경공학과 학과장인 라시드 교수가 제게 따졌습니다. 누라, 왜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했어요? 학과 회의도 거치지 않고 외국 업체를 불러들이다니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라시드 교수는 평소에도 보수적인 성향으로 유명했는데 이번 일로 더욱 격앙된 모습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외부에서 나타났습니다. 카타르의 주요 담수화 업체인 아쿠아텍 인터내셔널의 사장 압둘라 알마이너스 마지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는 점잖은 어조로 말했지만 경고의 뜻이 분명했습니다. 교수님, 지하수 탐사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나요? 자칫하면 기존 지하수까지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과학적 근거보다는 사업적 이해관계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마이너스 마지드의 진짜 우려는 따로 있었습니다. 만약 대규모 지하수가 발견되면 담수화 사업에 타격이 클 것이었죠. 그의 회사는 카타르 담수화 사업의 40%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그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 그들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었죠. 하지만 국가 전체의 물 안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수자원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카타르 석유공사의 고위 간부들이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지하수 탐사 과정에서 석유 매장층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죠. 특히 시추 과정에서 기존 유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카타르 경제의 근간이 석유와 천연가스인 상황에서 이들의 반대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석유공사 탐사부장 하마드 알마이너스 수와이디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나라 경제의 70%가 석유 수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지하수 탐사로 인해 유전에 피해를 줄 수는 없어요. 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지만 물 문제 역시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저는 탐사 지역을 유전에서 충분히 떨어진 곳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지만 그들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신문에서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특히 지하수 개발로 인한 집안 침하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카타르의 건물들은 대부분 사막 위에 세워져 있어 집안 변화에 매우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정부 고위 관료의 압력이었습니다. 수자원부 차관 살렘 알마이너스 나세르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교수님, 아직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프로젝트를 왜 진행하시는 건가요?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한 상황이었고 성공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반대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프로젝트를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팀과 함께 96시간의 극한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김민호 박사는 팀원들을 소집하고 작업 계획을 세밀하게 점검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실수는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밀 지질 조사였습니다. 한국팀이 가져온 3차원 지질 레이더는 정말 놀라운 장비였습니다. 지하 500m까지 마치 엑스레이를 찍듯 선명하게 보여주었죠. 데이터 분석가인 이소영 박사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해석하며 지하 구조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지질층들이 3차원으로 나타났고 그 사이사이에 물이 저장될 수 있는 공간들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 날, 전자기 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의 전기 전도도를 측정해 물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이었죠. 한국팀의 물리 탐사 전문가 박성민 박사가 장비를 조작하며 설명했습니다. 물은 전기를 잘 통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전도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특히 담수는 해수보다 전도도가 낮아서 구별이 가능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하 200m 지점에서 강한 전기적 이상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량의 물이 존재할 때만 나타나는 신호였죠. 김 박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수님, 이 정도 반응이면 상당한 규모의 대수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학 당국에서 탐사 중단 명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학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부 압력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죠. 라시드 학과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라,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학교 전체가 곤란해질 수 있어요. 김 박사와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지금 중단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성공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하지만 공식적인 지원 없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지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카타르의 젊은 기업가 파이살 알마이너스탄이 왕자였습니다. 그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는 혁신적인 인물로 유명했죠. 교수님의 연구를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원하겠어요. 파이살 왕자의 지원으로 프로젝트는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날부터는 본격적인 시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팀이 가져온 최첨단 시추 장비는 소음도 적고 정확도가 높았습니다. 지질학자 최대현 박사가 시추 과정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했습니다. 지하 구조가 복잡해서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해요. 한 번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거든요. 시추 깊이가 150m에 도달했을 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시추봉에서 올라오는 토양 샘플이 젖어 있었습니다. 수문학자 김지은 박사가 즉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염분 농도, pH, 미네랄 성분을 차례로 검사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염분 농도가 해수의 10분의 1 수준이었고 음용수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수질이었습니다. 탐사 사흘째,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새벽에 시추 현장에 도착하니 장비 일부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손상을 입힌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김민호 박사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방해 공작입니다. 핵심 부품이 망가져서 교체하려면 최소 이틀은 걸릴 거예요.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이틀 지연은 치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소영 박사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부품으로 임시 수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작업을 계속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팀원들이 도하 시내 곳곳을 뛰어다니며 필요한 부품들을 구해왔습니다. 밤을 새워 수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팀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기존 부품의 절반을 현지 부품으로 교체하면서도 성능을 유지시켰죠. 박성민 박사는 피곤한 기색도 없이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공시킬 거예요. 수리를 마치고 작업을 재개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하 200m 지점에서 단단한 안반층을 만난 것입니다. 기존 시추 장비로는 뚫기 어려운 화강암층이었죠. 최대현 박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안반을 뚫으려면 특수 드릴이 필요한데 그런 장비는 여기에 없어요. 하지만 김민호 박사는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화학적 용해법을 써보죠. 특수 용액으로 안반의 약한 부분을 녹여서 통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위험하지만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이는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특별한 기술이었습니다. 환경에는 무해하지만 안반을 효과적으로 녹일 수 있는 혁신적인 용액이었죠. 용해 작업이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반층에 균열이 생기면서 그 사이로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은 박사가 급히 수질 검사를 했습니다. 염분 농도 0.2%. 이것은 거의 민물 수준입니다. 그것도 상당한 양이에요. 모든 팀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더 큰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추 깊이가 250m에 도달하자 갑자기 시추봉이 쑥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공동을 만난 것입니다. 이소영 박사가 카메라를 내려보내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하에 호수만한 크기의 거대한 동굴이 있었고 그 안에는 맑은 물이 가득했습니다.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 지하 대수층의 규모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김민호 박사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설명했습니다. 교수님, 이 대수층은 카타르 전체 인구가 100년 동안 사용해도 고갈되지 않을 규모입니다. 그것도 해수 담수화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에요. 소식이 알려지자 파이살 왕자가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실제로 물을 맛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시원하네요. 이것이야말로 카타르의 미래입니다. 그는 즉시 정부 고위층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반대 세력들도 이 결과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지하수 발견 소식이 알려지자 석유업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카타르 석유공사 회장 압두라지즈 알마이너스 아티아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지하수 개발은 국가 경제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석유 매장층에 대한 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의 발언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고 여론이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적 압박이었습니다. 주요 담수화 업체들이 연합해 정부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지하수 개발로 인해 기존 담수화 사업에 투자된 수백억 달러가 손실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압둘라 알마이너스 마지드는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 기반을 흔드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석유업계는 로비스트까지 동원해 정치적 압력을 가했습니다. 국회의원들 중 일부가 지하수 개발 금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석유 관련 기업들과 이해관계가 깊은 의원들이 앞장섰죠. 환경부 장관까지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더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강력한 동맹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원에 나선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카타르를 방문해 물기술 협력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한국의 앞선 지하수 기술을 카타르와 공유하고 공동연구소 설립까지 논의했죠. 이는 프로젝트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김민호 박사팀도 추가 조사를 통해
석유업계의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정밀 지질 조사 결과 지하수층과 석유 매장층은 완전히 다른 깊이와 지질 구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죠. 최대현 박사는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지하수층은 200, 300m 깊이에, 석유층은 1000m 이하에 있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국제 전문가들의 의견도 우리 편이었습니다. 유네스코 물전문위원회에서 카타르 프로젝트를 모범 사례로 인정했습니다. 사막 지역 지하수 개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이런 국제적 인정은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에미르 탐신 빈 하마드 알탄이 국왕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것입니다. 국왕은 지하에서 뽑아올린 물을 직접 마셔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발언을 하셨죠. 이것이야말로 카타르의 새로운 미래입니다. 석유 이후의 카타르를 준비하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국왕의 지지 발언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부 부처들이 하나둘 지지 입장을 표명했고 언론도 긍정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석유업계도 더 이상 공개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워졌죠. 국가 원수의 의지를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파이살 왕자는 더 나아가 지하수 개발 전담 기업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합작으로 카타르 워터텍을 만들어 전국적 지하수 개발에 나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 확보를 넘어 새로운 산업 창출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96시간의 극한 탐사가 성공으로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카타르 곳곳에서 지하수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카타르가 손을 잡고 써내려간 물처럼 맑고 영원한 우정의 이야기가 현실이 되고 있었죠. 두 나라의 기술 협력은 단순한 사업을 넘어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했습니다. 현재까지 20곳에서 지하수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총 생산량은 하루 100만 톤에 달해 카타르 전체 물 공급량의 30%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담수화에만 의존하던 시대가 끝나고 다원화된 수자원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에너지 소비량도 크게 줄어들어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카타르 공동 물기술 연구소가 도하에 설립되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소의 초대 소장을 맡게 되었죠. 김민호 박사도 기술 담당 부소장으로 상주하며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카타르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사업입니다. 카타르 대학교에 물공학과가 신설되었고 매년 한국에서 교환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두 나라의 기술을 배우며 미래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뿌듯합니다. 이들이 바로 카타르의 물 미래를 책임질 주역들입니다. 경제적 효과도 놀랍습니다. 지하수 개발로 인해 카타르의 물 자급률이 크게 높아졌고 담수화 비용도 대폭 절감되었습니다. 연간 50억 달러씩 절약되는 비용은 다른 국가 발전 사업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와 첨단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카타르의 미래가 더욱 밝아 보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등 중동 각국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모델이 중동 전체의 물 문제 해결책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유엔에서도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중동 진출도 활발해졌습니다. 물기술뿐만 아니라 관련 인프라, 스마트시티 기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카타르에서 경험을 쌓고 중동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제 물 전문가로 인정받아 세계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보람은 카타르의 물 위기를 해결했다는 성취감입니다. 15년간 경고해온 물 문제가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죠.
앞으로의 계획도 구체적입니다. 향후 5년 내에 지하수 개발을 전국으로 확대해 완전한 물 자립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차세대 물 정화 기술 개발에도 투자해 중동 지역 물 기술의 허브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더욱 깊어질 것이고, 이는 양국 관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도 연구소에서 한국 연구진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물처럼 맑고 영원한 한국과 카타르의 우정, 그리고 카타르의 밝은 물 미래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현실이 되었고, 이제는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카타르 지하수 발견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앞선 기술력과 도전 정신이 중동의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감동열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